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드너 박원순 선생님의 꽃을 공부합니다. 가드너의 꽃, 문화 그리고 과학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면에 표지에 아주 강렬한 장미죠, 요거는. 네. 요거를 틀리면 진짜 개망신인 거죠. 장미, 꽃이 빨간 장미가 딱 하나 크게 그려져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꽃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새로운 꽃 교과서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을 하신 분이 배우 네. 박진희 님이군요. 네, 맞습니다. 박진희 씨하고는 뭐 인연이 좀 있으십니까? 그 토크쇼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원 박람회를 했었거든요. 뚝섬에서. 그때 이제 토크쇼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사회를 보셨어요. 제가 게스트 초청이 됐었고 그때 만나게 됐죠. 네. 박진희 님이 요새 저 연기는 뜸하신 것 같은데 되게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 NGO나 무슨 그런 것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순천 쪽에 계시지 않으세요? 저 얼핏 제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 그 순천의 그 순천만 정원 거기서도 뭔가를 정원 쪽하고 환경 쪽하고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뭐 이런 행사 이런 데서 지난번에도 무슨 활동. 국제 행사 비슷한데 한번 갔는데 뭐 지속 가능 발전 뭐 이런 계열이었는데 박진희 배우 직접 오셔가지고 연설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길게 추천사를 쓰셨어요. 그 박진희 배우님께서 새로운 감사드리죠. 꽃 교과서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 즉 학교에서 꽃에 대해서 너무 안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는 꽃이 몇 개 안 되고 이렇잖아. 맞아요. 네. 진짜로 그래요. 꽃에 대해서 사실은 한 가르쳐 준 적이 별로 없는 것 중학교 같아요. 생물 시간에 무슨 암술 수술 해가지고 네. 꽃의 무슨 번식 과정 뭐 해부도 이렇게 보셨을 해부도 겁니다. 뭐 시방 뭐 이런 아니, 그런 거 배운 거 말고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책 읽으면서 저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많은데 우리가 꽃잎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꽃잎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꽃잎인 경우도 많고 네. 아닌 경우도 많고. 근데 그래서 좀 약간 당황했어요. 이게 꽃잎이 아니었구나. 그 대표적인 게 그 여기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막 색깔이 예쁜데 사실은 꽃잎이 포인세티아. 네, 맞아요. 겨울의 대표적인 꽃 빨갛게. 그거는 우리가 잎입니다. 그냥 잎이에요. 예, 잎이에요. 잎이 네. 붉게 변화됐을 뿐이죠. 네. 네. 그래서 그 꽃을 그 안에 자세히 이렇게 그 잎 사이를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가운데 아주 조그맣게 실제 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꽃이라고 인식하는 빨간색 그 꽃잎처럼 보이는 부분은 잎이 변형된 부분이죠. 예, 이것도 많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책 읽으면서 새롭게 알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언급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자면은 파란색 꽃이 드물죠. 파란색 꽃이 굉장히 드물죠. 네. 파란 장미가 아직 개발이 안 됐잖아요. 네. 파란 장미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육종가들이 그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비슷한 색은 나왔어요. 약간 근데 이제 보랏빛을 띈다든지 순수한 파랑은 아닌 거죠. 네. 난초의 꽃 중에 일부 파란 거 뭐 난초에는 있어요. 네. 난초에는 그 반다라고 하는 그 난초가 있는데 반다.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파란색을 좀 띠죠. 파랑은 아니지만 수국도 일부는 수국 많이들 좋아하시죠. 파란 수국 좋아하시죠. 네. 파란 수국 있잖아요. 또 수국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14장에 있는 그 델피늄도 순수한 파란색이 파란색이죠. 나오는. 나는 델피늄이라는 말은 듣기도 처음 들었는데. 돌고래를 뜻하는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꽃의 모양이 돌고래처럼 생겼어요. 꽃봉오리가 아직 피기 전에. 그래서 델피늄. 그리고 파란 수련, 제 일부 1장에 있는 파란 수련도 이제 파란색 꽃을 띠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뭐 아주 오랜 고대 시대 때부터 신성시됐던 그런 꽃이죠. 옛날에도 꽃 색깔이 이렇게 다양했던 겁니까? 아니면 근래에 이렇게 화려해진 겁니까? 여기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꽃들 종류가 대부분 이제 원종, 그러니까 스페시스 단위로 봤을 때 이런 꽃들은 아주 뭐 우리 인간보다 훨씬 1억 3천만 년 전부터 이렇게 분화돼서 계속 이렇게 진화돼서 뭐 시기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런
모습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먼저 지구에 살고 있었던 거고요. 요즘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품종들은 사실은 더 다양하죠. 인간들이 이 원종들을 가지고 교잡을 시켜서 계속 새로운 것을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000년 전에도 있었던 장미는 네. 빨강 당연히 있었을 거고 네. 흰색도 있었죠. 오래됐을 거고 근데 노란색도 뭐 있었죠.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요즘 비싼 꽃집에 가 보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참 특이한 물감을 교묘하게 섞어서 뭔가 그래픽으로 그린 것 같은 희한한 색깔의 물을 빨아올림을 이용해서 그 물들이는 그 네. 상품이 있긴 해요. 살짝 꽃에. 연한 느낌 처음 보는 색깔의 뭐 장미 네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만들어낸 거죠 인간이. 그렇죠. 인간들이 그 뭐 겹꽃도 있고 원래는 이제 수술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수술 부분을 이렇게 그 육종을 통해서 수술을 꽃잎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겹꽃이 탄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꽃의 복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박원순 선생님은 실물 꽃을 딱 보고 이거는 무슨 꽃이다라고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꽃은 몇 종류나 됩니까? 글쎄요. 그거야말로 유치한 질문 아닙니까? 누가 더 유치한가 지금 경쟁 중입니다. 네. 네. 글쎄요. 그건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참 그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5학년으로 접어든지 좀 되다 보니까 기억력의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라고 보면은 이 꽃들이 예전에는 뭐 반 친구들 엄청 많았다면은 전교생을 다 알았다라면. 네. 그 이웃 학교에 있는 학생도 다 알았다면 지금은 전성기 시절에는 몇 개나 알았냐고. 아니 우리가 이제 네. 이미지 검색을 하잖아요. 네. 뭐 다음 꽃 검색, 뭐 네이버 꽃 검색 이런 거 해보면 네. 그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일 확률이 뭐 75%. 그렇죠. 그래서 네. 전에는 사실 식물학자 아주 그 권위 있는 정말 그 명망 높은 분이라 할지라도 꽃 이름을 이렇게 사진이나 뭐 그림을 가지고 와서 물어봤을 때 즉답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찾아내기 전에 도감을 다 찾아서 이게 확실하다라고 하기 전에는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저도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게 딱 꽃 이름을 정확히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종 단위까지 가고 품종 단위까지 가게 되면 워낙 요즘 또 이렇게 비슷한 듯 아닌 듯 이런 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 꽃 이름 많이 알고 네. 꽃에 대한 이런 스토리, 사연, 옛날 이야기 이런 거 많이 알면 연애할 때 도움이 됩니까? 너무 누구 꼬실 때? TMI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약간 좀 감성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트하는 이제 썸남 썸녀가 뭐 튤립 축제를 같이 갔어요. 그때 이제 적절한 튤립과 관련된 뭐 이야기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유치한가? 이 질문도. 예를 들어서 뭐 봄에 피는 앵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뮬라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릴케 시인이 그 굉장히 예찬을 많이 했었어요. 그 뭐 되게 소박한 꽃이다. 그래서 이 꽃을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표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꽃처럼만 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시를 쓰기도 했고 또 뭐 수선화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그 수선화가 유명한 게 시인의 꽃이라고 유명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색 수선화 말고 흰색 수선화가 있는데 포에티쿠스 수선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포에티쿠스 자체가 시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감성이 다 접목돼 있어서 그런 꽃들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약간 뭐 좀 좀 프로포즈라든지 약합니까? 꽃 네. 이야기는 관련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뭔가 다른 품성이나 뭐 얼굴이나 이런 게 더 대신 중요할 이제 것 같긴 분위기 형성하는 데는 꽃만한 게 없죠 사실. 꽃을 주변에 선물도 많이 하십니까? 선물 많이 하죠. 네, 제 딸이 그 음악을 하거든요. 네. 지금 대학생인데 플루트를 하는데 그래서 어제도 이제 공연 크고 작은 공연들이 많아요. 또 가서 듣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꽃을 계속 뭐 구입을 하거나 구해서 이제 가서 전해줘야 되고. 왠지 그냥 YG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꽃을 그럴 일은 아마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작은 다발로 하나 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지나가다 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박원순 수선화 줄 것 같아요. 수선화는 무슨 왜? 지독한 자기의 꽃말이 나르시시즘. 아 그래? 네. 일단 수선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받아도 안다 한들 그거의 꽃말을 몰라. 괜찮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받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박원순 선생님 같은 분이 꽃을 딱 준다 그러면 막 고민할 것 같아. 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플라워 랭귀지라고 그 유럽의 그 19세기 영국에서 유행했던 문화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꽃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꽃 중에 어떤 꽃을 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달이.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붉은 장미는 당연히 이제 사랑을 전달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은방울꽃이라고 있어요. 그런 꽃 흰색으로 아주 작게 그 요정처럼 생긴 꽃 있거든요. 그런 꽃을 주면은 이게 약간 자신의 어떤 예민함 그런 거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미묘하죠. 그런 감정 표현이라는 게. 그래서 노란 장미 이런 건 약간 거절의 의미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그 색깔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 꽃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플라워 랭귀지를 검색해 보시면 영국에서 얼마나 많이 디테일한 그 감정들이 이 꽃을 통해서 주고 받아졌는지 이런 썸녀가 것들 알 수가 고백했는데 다음 만날 때 남자가 노란 장미를 이렇게 딱 주면은 싫다 이런 뜻이군요. 아니 그 방금 나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꽃 또 하나 생각났어. 심지어 뭐요? 그 꽃은 꽃말도 알아. 뭐요? 물망초. Don't forget me. 뭐 포게미낫. 포게미낫. 그래. 네네네. 나를 잊지 말아요. 맞습니다. 그 이번에 책 읽으면서 저는 꽃들 검색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꽃말 책 하나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 검색하면은 꽃 이름 옆에 항상 꽃말이 연관 검색어로 뜨더라고요. 저희가 식목일 관심이 행사를 많은 거야. 매년 식목일 행사도 하고 나무들 많이 심잖아요. 근데 나무를 심었는데 항상 물어봐요. 이건 꽃말이 뭐예요? 나무에 대고 그게 꽃말에 지금 관심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게 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스토리텔링. 네, 꽃말 그리고 나무 말 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도 꽃이 다 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꽃말로. 대부분의 나무는 꽃이 피니까. 그리고 저 새롭게 안 것도 있는데 저는 은방울꽃 무슨 꽃인지는 알았는데 은방울꽃 부케가 그렇게 유명한지는 몰랐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 은방울꽃이 셀럽들의 부케래요. 맞아요. 그래서 은방울꽃 부케를 쳤더니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배우들이 결혼할 때 은방울꽃 부케를 다들 들고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은방울꽃이 5월 초, 5월에 피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5월 초, 5월 1일이나 이런 때가 굉장히 축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비로소 그때 이제 은방울꽃이 그런 의미 전달 선물로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결혼식 부케로 많이 쓰였죠. 그래서 그 유럽에서도 되게 셀럽들이나 상류층들이 큰 결혼식 할 때 은방울꽃 부케를 많이 한대요. 그 향수도 유명한 게 있어요. 은방울꽃으로 만든 아주 유명한 향수가 있습니다. 네. 그 크리스찬 디올 이런 분이 아주 사랑하고 그걸로 그 꽃 컨셉으로 의상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도 책에 쓰셨고 은방울꽃은 은방울꽃이 어떻게 생겼니라고 물어보면 제가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보면은 요거는 알 것 같긴 합니다. 되게 예쁘죠. 페어리 컵이라고 요정의 컵이라고 컵 뒤집어져 있는 그거 은방울꽃. 근데 보통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발견을 못 하실 겁니다. 작아서. 이게 우리 절 사찰 이런데 그 작은 화단들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꽃이 잎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잎을 들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요정의 컵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방송 들으신 분들 은방울꽃 부케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예뻐요. 네. 한번 보시면 이제 반하십니다. 우리나라 혹은 동양의 유난히 이렇게 유명한 서양 사람들은 잘 모르는 꽃들도 있고 그 반대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수국 같은 경우는 원래 동양꽃이었죠. 원래 동양 쪽에 많이 자생을 했죠. 국화도 그렇고. 국화도 그렇죠. 연꽃도 왠지 연꽃도 그렇죠. 동양 느낌의 동양 불교하고 연결이 많이 돼서. 작약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 좀 이렇게 약간 좀 고풍스러운 이름들이 있는 한자 이름 한자를 쓸 수 있는 이름들은 좀 동양권이고 동양적 그런 거야. 달리아 뭐 아칸소스 이런 거는 이제 서양 꽃인 거고 포인세티아 아네모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예서가 양화소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미 이제 국화, 연꽃, 뭐 치자, 뭐 사계화라고 하는 꽃도 있었고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이미 한 600년 전부터.
여기 보면 이 책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느낀 게 네. 아니 아무리 이게 무슨 저 원예학 전공하시고 직업이 가드너이고 에버랜드 꽃축제 뭐 기획하시는 분이긴 하나 이 많은 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는 도대체 어떻게 아시는 것인가? 원래 네. 원래부터 이걸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그동안 쌓여 있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 식물원에서 일하는 가드너 정원사분들은 이 해설 이렇게 뭐 찾아오는 손님분들한테 그 계절에 피는 꽃들을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도슨트 역할을 그렇죠. 하시는 네. 거예요. 일하다가 누가 손님이 오면은 이제 안내를 해주면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일로도 보셔도 되고, 그리고 외국에서 손님들 와도 이 안내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다른 정원에 갔을 때 또 그 거기에 관계자분들이 정원사분들이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런 게 교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거 설명을 하려면 자료도 많이 찾아야 되고, 그래서 선배분들도 이런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대표적으로 뭐 국립수목원의 원장님이셨던 이유미 원장님, 이유미 원장님. 예,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국립수목원 원장님이 되셨고 연임까지 하셨고, 나중에는 저희 세종수목원에 오셔서 여기도 원장님을 하셨고, 그다음에 한국수목원정 관련해 이제 이사님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퇴임을 하셨는데, 그분도 뭐 한국의 야생화라든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계속 스토리텔링을 해 오셨던 거죠. 저도 그 계보를 이어서 이런 책을 쓴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자생식물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인들이 많이 사랑했던, 가장 대표적으로 전 세계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탑 29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한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확실히 가드너라 다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개량의 역사, 꽃 개량의 역사를 또 쭉 훑으셨더라고요. 그쵸. 그건 제가 다른 데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라서. 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욕심도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목을 정말 잘 정한 게 사이언스북스의 노희성 주간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꽃을 공부합니다. 이게 정말 그 딱 맞는 표현이거든요. 저도 이 책을 썼지만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학습을 해야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 어떤 지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손님 왔을 때 해설을 해야 되고 강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할 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개량의 역사, 원예 품종의 역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자료를 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걸 여기에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순 가드너님도 모르시죠? 그 개량된 그 꽃만 보면 네. 이게 뭐지 이런. 네. 너무 지금 계보가 복잡해져가지고. 네, 그리고 어떤 꽃들은 심지어는 개량이 너무나 원꽃이랑 다르게 된 경우가 되어가지고 많아요. 네. 이게 진짜 그 꽃인지도 긴가민가 하는 경우도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 구글 뭐 이 앱이 있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구글 포토 앱을 사용하는데, 그걸로 이제 좀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바운더리를 좁힌 다음에 관련된 그 카탈로그나 이런 그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품종을 동정을 하곤 하죠. AI가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엔. 네. 그 이제 저는 국화편 보다 보면 네. 이제 9월 9일 중량절에 네. 국화주를 먹는 뭐 풍습이 있다 뭐 이런 네. 표현 보면서 일단 이 책을 읽은 기념으로 올해 음력 9월 9일 날에는 국화수를 구해서 한 잔 마셔야겠다. 아주 좋은 계획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근데 국화수를 어디서 구할 수는 있어요? 팔아요? 많이 팔죠. 많이 팔아요? 예. 검색하면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통주라서 배달도 해줄 걸. 그리고 전통주점 가면 네. 많이 파는데. 인사동이나 우리 뭐. 국화 종류 중에서 우리 한국 코리안 국화로 유명한 우리 산구절초, 구절초 종류가 우리나라의 어떤 특화된 국화 종류거든요. 그래서 뭐 정읍이라든지 이렇게 구절초 축제도 많이 하고, 충남 쪽에도 이런 축제를 하는 지역에서 구절초를 이용한 술도 많이. 구절초가 네. 국화랑 같은 패밀리입니다. 네, 패밀리. 친척이에요. 네네네. 아니 지금 질문하려고 했던 건 국화주 말고 네. 꽃하고 되게 가까운 다른 꽃술 그런 건 뭐 없냐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두견주 이런 거 떠오른단 말이죠. 여기는 두견주가 저희 진달래죠. 두견화가. 네, 그렇죠. 그래서 진달래는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두견주라는 술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여러 꽃들 중에서
이렇게 술 만들어서 먹는 약주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닌데. 아니 이제 국화주를 보니까 딴 꽃은 관련된 술이 없나라고 여기 궁금했다. 언뜻 지금 떠오르는 요 29가지 꽃 중에서는 연꽃 술이 있어요? 연꽃 술을 이게 좀 약간 스토리는 뭐냐면 이 책 속에도 있는데요. 정약용 선생님이 네. 그 중란 시사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서울에 예전에 사실 때 한양에 사실 때 그 명례방이라는 곳에 사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꽃이 필 때마다 뭐 복사꽃 피면 그때 모이고 꽃이 필 때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 필 때는 또 모여가지고 그 이 서문 쪽에 연꽃 그 밭이 엄청 넓은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새벽에 가야 돼요. 새벽에 가면은 연꽃이 폭 하고 터지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또 이 하심주라고 하는 독특한 그래서 뭔가 찾아봤더니 그 연꽃이 발수성이 있잖아요. 네. 그 방수 효과. 물방울이 그래서 그 연꽃의 연잎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술을 그 안으로 연꽃 줄기를 타고 내려오게끔. 그래서 연꽃 줄기를 타고 내려온 술을 받아서 마시는 게 하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난 시사의 모임을 통해서 이 약주를 즐기시고 같이 시를 지으면서 꽃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정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 선조분들이 이미 이런 문화가 있었다. 엄청 고상하게 오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정원 투어를 많이 다니시거든요. 네. 전국에 정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에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정원 투어 하시면서 약주도 같이 하시고 얘기 나누시고 이런 게 특히 은퇴하신 분들 요즘에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이런 정원 그 모임들이. 네. 나중에 합류하시죠. 아니 연꽃은 또 술도 술이지만 또 밥도 연잎밥 이런 거. 네. 연잎밥도 있고 연잎 핫도그도 있고요. 그 식물원이나 수목원에서 일하시는 가드로님들은 뭐 이렇게 비 오면 꽃전 같은 거 부쳐 먹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정말 진행자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희 아니 뭔가 독특한 문화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저희 직원분 중에 이렇게 약주를 많이 직접 담그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돌배나무라든지 이런 백두대간 봉화에 있는 그 수목원에 돌배나무 많이 있는데 그런 과일을 이용해서 과실주를 담근다든지 아니면은 그 전국의 명산들을 다니시면서 야생화 꽃들을 뭐 한 100여 가지를 이렇게 채집을 해서 그 꽃으로 담근 술 이런 술도 굉장히 그런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그럼 이게 다 그리고 드렁큰 보타니스트라고 수년 전에 나온 책이 있거든요. 우리 번역도 되어 있었는데 술 취한 식물학자. 그래서 이제 식물의 그런 지금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그런 다양한 식물들을 어떻게 이제 술로 만들어서 즐길 것인가 이런 주제에 관한 책도 있습니다. 네. 그 먹는 얘기에서 정말 수준 낮은 거. 먹는 꽃들도 꽤 있잖아요. 여기 책에 안 나오는 이제 호박꽃 같은 거는 아니 그래서 제가 꽃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달래꽃도 드실 수 있고 여기 저기 제비꽃이라고 되어 있는 요즘에 이제 제비꽃이 개량돼서 나온 게 펜지 비올라거든요. 봄에 많이 피잖아요. 그게 이제 식용꽃 종류이고요. 원추리도 이제 어린 잎을 이제 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먹을 수 있는 게 많죠. 여기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게. 근데 너무 지금 신기한 게 책 목차만 지금 계속 보면서 이 진짜 모든 이야기를 한 페이지도 안 넘기시고 목차만 보고 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이제 저는 호박꽃 튀김 같은 거 이탈리아 시골 음식으로 되게 그쪽 사람들 즐겨 먹는데 호박꽃 정도 되면 이제 사이즈가 좀 되니까 먹을만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환한 꽃을 가지고 이렇게 식용꽃이라고 이렇게 비싼 식당 가면 막 장식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또 일부러 만들어낸 것들이 많은 거죠. 식용꽃 농장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하려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펜지 비올라 하려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식용은 아니지만 로즈마리라든지 이런 그 허브 종류들을 이렇게 고기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데 위에 같이 넣거나 셀비어 종류도 이렇게 이탈리아에는 살림모칸가 이런 특별한 요리가 있는데 고기를 젤 때 셀비어 종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허브 종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음식 쪽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각도에서 굉장한 분량의 어떤 콘텐츠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꽃들이 원래 옛날부터 약재로 사용이 많이 되었는데 그 얘기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조금씩 언급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사이언스북스랑 새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봐봐요. 이게 저희가 질문을 유치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그게 꽃말, 뭐 꽃과 음식, 술, 먹고 마시는 네. 꽃. 이런 거 제목 괜찮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먹고 꽃, 마시고 뭐하다 이런 뭐 이런 계열의 또 후속작도 네.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 그 사이언스북스의 띵 시리즈 있잖아요. 띵 시리즈. 그 사이언스북스 세미콜론의 띵 시리즈에서 먹고 마시는 꽃 이야기. 그 시리즈는 아시겠지만 이제 네. 먹는 거 관련된 네. 이야기만 쓰는 얇은 책이잖아요. 네. 지금 선생님 쓰신 책의 이 내용 구라들 딱 보면 그냥 꽃과 관련된 먹는 이야기, 술과 음식 얘기도 두 권을 빼놓을 쓰실 수가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날짜를 정해줘요. 또 몇 월 며칠 날에는 이 꽃으로 뭘 만들어서 먹고 몇 월 달에는 9월 9일 음력 9월 9일에는 국화주 마시고 이런 네. 걸 다 알려줘요. 우리 그러면 막 머리 아픈데 그걸 딱 보고 이번 시즌엔 이걸 하면 되겠구나. 딱 12장. 12챕터로 12챕터로 그래서 달별로 2월 음력으로 해야 돼? 그건 양력으로 해야 돼? 노주관님하고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가 저 출판 기획자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본능적으로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은 이런 건 어떠시냐라고 자꾸 제안을 하고. 저는 사실 그 여기 29개 중에서 이름도 처음 들어본 꽃, 뭐 시클라멘. 시클라멘이 원래 그런데 막 네. 유명한 꽃인가요? 저는 유명하죠. 네. 겨울에 빠질 수 없는 곳인데요. 네, 그래서 아까 포인세티아하고 같이 즐기는 꽃이죠. 저는 시클라멘은 저는 이름도 생소했고 사진을 봤더니 네. 꽃은 굉장히 예쁜데 사진도 조금 생소하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원래는 약초였어요. 그래서 그 플리니우스가 로마 시대 때 책을 쓴 내추럴 히스토리가 있는데 자연사 그 박물지라는 책에 이 시클라멘이 등장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 뱀에 물린 데 좋다. 또 아이를 지울 때 그런 때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클라멘을. 그리고 물고기 잡을 때도 썼대요. 그 물고기 이 시클라멘이 그 알뿌리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가루를 내서 물에다 뿌리면 고기들이 잠깐 있어서. 기절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떠오를 때 그때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들었지만은 그 꽃의 진가를 못 알아본 꽃 중에 설강화 예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꽃은 아니죠. 설강화. 이게 많이 들어왔어요. 정원 쪽으로. 우리나라 그래요? 자생은 아닌데 이게 이제 스노우드롭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지을 때 이제 비슷하게 느낌 눈 속에서 피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네. 그 이름 외국의 이름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죠. 설강화라고. 예. 원래는 이제 그 꽃이 운방울꽃처럼 이렇게 맞아요. 약간 대롱대롱 그 눈송이가 이렇게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노우드롭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엄청 가지고 엄청 있죠. 예뻐요. 예쁘잖아요. 네. 그게 실물을 본 기억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꽃이 안쪽에 이 V자를 거꾸로 해놓은 듯한 녹색 마크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귀엽거든요. 그래서 미니어처 그 약간 그 품종들이 많이 개량이 돼서 그게 또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환한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그 녹색 마크가. 그래서 그런 그 품종들은 베스트셀러고 설광화가 영어로는 이제 갈란투스 학명이 라틴 학명이 갈란투스인데 갈란토매니아라고 하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이 매니아층이 유럽에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가든 잡지, 영국의 가든 잡지는 거의 90% 이상의 표지가 이 설광화 꽃이에요. 그 설광화 도둑도 많고 그 남의 그 정원에 가서 이렇게 캐가는 사람도 많고 품종, 특별한 품종 같은 경우에. 그리고 꽃을 꺾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뽑아가는 이것도 구근입니다. 튤립이나 수선화가 다 양파, 마늘처럼 구근처럼 생겼는데 그 구근 하나가 이것도 튤립 못지않게 뭐 몇백만 원 했다고 해요. 비싼 품종. 튤립은 집 한 채 가격이었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막 네덜란드에서. 전쟁도 하고. 네, 튤립 마니아라고 해서 설광화가 참 대단한 꽃입니다. 그 선생님 같은 분은 어디 여행을 뭐 해외 여행 같은 거 가면 네. 그럼 거기 있는 현지 식물원 이런 데 가고 네. 미술관 가도 꽃 그림
뭐 큰 그림에 누가 네. 작게 들고 있는 꽃 하나 쳐다보면서 아 이거는 무슨 꽃이야 뭐 이런 의미 이렇게 즐기시는 겁니까?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들의 눈치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출장으로 가서 많이 이제 그런 그 궁금증을 많이 해소를 하고요. 가족 여행 갔을 때는 잘 안 갑니다. 식물원. 그 가족분들도 네. 꽃을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식물원에 카메라 들고 가면은 많이 잘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식물원 간다고 하면은 이제 혼자 가라고 그런 경우가 그게 많아서 꽃이 네. 싫어서는 아닐 수도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시간이 그만큼 뒤에서 막 기다리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이 네.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빠랑 같이 가는 게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같이 집에는 꽃이 있어요, 늘? 집에 와이프의 주문 중에 하나가 집에 꽃이 떨어지게 하지. 그 명색이 그 정원사인데 집에 탁자 위에 항상 꽃이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죠. 그래서 네네네. 이 최근에 보니까 이 구독 서비스가 또 있더라고요. 꽃 구독 서비스요. 서비스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사실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음. 꽃이 원하는 꽃이 아니고 그냥 설레긴 해요. 무슨 꽃이 올까? 2주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 근데 직장에 열어보면- 있는 꽃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꺾었다가 이렇게 그건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네. 거라서. 그 전문가 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군요. 그렇죠. 꽃의 그래서- 큐레이션 자체가.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친환경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꽃 절화용 꽃 생산해서 수입하고 이런 게 비용 탄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이 일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절화용 꽃꽂이용 꽃을 자기가 혹시 마당이나 이런 화분 이런 공간이 있다면 직접 키워서 화분에 키우거나 마당에 키워서 그 꽃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즐기는 문화도 우리나라는 아직 뭐 초기 단계고 영국 쪽에서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지금 이제 좀 트렌드죠. 아, 정말 생소한 크게 관심 두지 않고 살았던 분야가 꽃이었는데 뭐 책도 덕분에 재밌는 책 읽고 이야기도 재밌게 많이 그 들었습니다. 부제가 딱 맞아요. 가드너의 꽃, 문화 그리고 과학 이야기. 그러게요. 네, 꽃 얘기, 문화 이야기, 과학 이야기. 네, 그 문화에는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역사도 있고 뭐 신화도 현실적인 있고. 팁을 드리자면 혹시 이제 부부 싸움이나 뭐 관계가 소원하신 분하고 좀 다가가고 싶다 그럴 때는 오렌지색 꽃을 뭐 화원이라든지 꽃시장에서 구입을 하셔서 왜 그래요? 선물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그 경험담. 꽃의 색깔 경험담입니까? 색깔별 그 감정 연결고리가 다 있거든요.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네. 그 오렌지색 같은 경우가 네. 사교 또는 이렇게 또 소통 이런 그 감정에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렌지색 꽃이 뭐가 뭐 있어요? 제라늄도 있고 장미도 있고 뭐 많습니다. 제라늄. 오렌지색 꽃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도 제라늄. 다 그 계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혹시 부부 싸움 하시거나 이랬을 때.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사람들이 꽃을 뭐 싫어하는 사람은 특별히 없잖아요. 다 뭐 네. 좋아해 그러면 좋아한다고 하는데 뭔가 꽃을 더 이렇게 즐긴다 그럴까요? 이 꽃의 아름다움을 좀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뭔가 비결이랄까 뭐 그런 게 혹시 없을까 이런 태도로 꽃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 꽃을 공부합니다. 네. 읽으면 되죠. 네네 그렇네요. 네. 네, 꽃을 공부합니다. 아까 YG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 이렇게 바쁘시지만 지나가시다가 뭐 식물 같은 게 있으면 꽃도 좋고 식물 뭐 관엽식물도 좋고 그러면 항상 이름을 좀 궁금해하는 쟤는 뭐였더라 뭐 이런 약간 호기심 요즘은 검색이 너무 쉬우니까 그렇죠, 도감을 그렇죠. 막 다 찾아보지 않아도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 정도면 굉장히 입문하는데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게 나이랑 또 관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네. 아, 저분은 좀 나이가 벌써 저런 나이가 되셨나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아 있죠. 그래요? 그게 나이 드신 예전에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꽃으로 많이 오세요. 네, 은퇴하신 분들 대부분 뭐 그럼 길 가다가 꽃 발견하고 사진 찍으면 그게 나이를 좀 먹었다는 약간 확률이 상징이에요? 증거도 있는데 네. 그 약간 아주 엄밀한 증거는 네. 아니지만 네. 그 경기도 고양에 꽃 축제를 하잖아요. 꽃 축제를 하는데 그 고양시에서 산하 중고등학교에도
그 꽃축제 티켓을 쫙 뿌리나 봐요. 음. 근데 그 중고등학생들은 너무 지겨워하는 거죠. 재미없고. 그런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지겨워하는 그 옆에 막 눈 초롱초롱 빛내면서 50대, 60대, 70대의 분들이 막 정성스럽게 사진 찍고 그러면 딱 그 대비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쁜 꽃 사진이 있어도 그거를 투사로 쓰거나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요즘에 또 젊은 MZ 세대들은 또 맞아요. 식물 또 열풍이 매니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식물은 그 월요일날 말씀하신 대로 약간 관엽식물 중심의 유행이죠. 그래서 괴근 식물이라고 있거든요. 그 뿌리 부분이 비대해진 거 이런 것들이 박쥐란 이런 식물도 있어요. 고사리 종 박쥐처럼 생긴 고사리 종류가 있어요. 그 벽에다 매달아 놓을 수 있거든요. 이런 동호회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관엽식물 몬스테라라든지 이런 뭐 아로이드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물도 선장 다육은 뭐 엄청 많고요. 국립 세종수목원은 뭐 예약 없이 그냥 가면은 언제든지 언제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오시면 되고요. 무료 입장입니까? 무료는 아닙니다. 조금 얼마나? 5,000원 정도. 5,000원. 네. 5,000원 국립기관인데 5,000원이면 엄청나게 뭐 좋다는 뜻이야. 그렇죠. 아니 그 엄청나게 좋습니다. 5,000원보다는 훨씬 큰 세종 가치를. 시민들은 좀 특혜 있습니까? 50% 할인. 50% 할인. 네. 아니, 그리고 진짜로 65세 이상하고 6세 이하는 또 무료. 사실 민간 기관 뭐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공원이든 간에 민간이 하는데 입장료가 5,000원이야 그러면 이게 진짜로 괜찮은가 싶은데 국립인데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꽤 괜찮은 거를 줍니다. 네, 가보고 저희가 싶네요. 온실도 있고 야외 정원도 65헥타르 축구장 90개 크기라서 총 26개 테마 가든으로 되어 있고 90개 크기. 그래서 볼 식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는 재미가 휴일 없습니까? 휴일? 휴일은 월요일마다 휴관. 월요일 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9시부터 6시죠.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지금 여름 동안에는 10월 말까지는 주말에 야간 개장을 합니다. 주말에만? 네, 더우니까. 네. 그래서 토요일에는? 토요일. 금토일은요? 금토일은 9시 반까지. 그러니까 밤에 좀 시원하실 때 오시면 불빛도 저희가 좀 이렇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네. 야간 조명도 즐기시면서 정원을 감상할 수 혹시 있고. 국립 세종 수목원장님 들으실까봐 제가. 네. 직원이 몇 분이나 있으세요? 저희 수목원에 세종에는 150명 정도 있고요. 백두대간에도 한 200명 넘게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본원에도 있고 그래서 전체 한 500명 정도 직원들이 한수정 산하에서 큰 조직이군요.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리를 하니까 내가 세종은 못 가봤지만 이렇게 수목원들 가보면 너무 상태가 좋은 거죠. 사실은 제가 어디 수목원 이렇게 가보면 약간 진짜 선진국이 됐구나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다 식물 매니아들이 저희 직원들이 뭐 장난 아닙니다. 그 개인적으로도 막 식물 수집하는 친구들도 많고, 네. 조금 덜 싸웁니까? 덜 싸우고 협업을 잘해요. 네, 확실히 그게 느껴져요. 식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약간 이렇게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 동물 하시는 분들은 안 만나봤잖아요. 에버랜드에서 옆에 동물팀하고도 뭐 회식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다음번에 저 동물 하시는 분도 한번 초청해서. 근데 왠지 그 식물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미지만 차분하고 조용하고 같은 이미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덕분에 꽃 아주 즐겁게 읽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박원순 선생님 앞으로도 꽃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책들 계속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꽃을 공부합니다. 네, 가드너의 꽃 문화 그리고 과학 이야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